이 promise를 사용하시려면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해서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당연히 new, 그렇죠? 그리고 promise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인자를 갖게 되어 있죠. 하나는 resolve, reject, 그렇죠? 승인이 처리된 것과 그거를 반려된 것, 실패한 것, 이 두 가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 내부에 함수를 하나 수행하면서 씁니다. fo이치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주고 내부에 두 개의 인자를 만들어주는 거죠. 아직 화살표 함수가 적응이 안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 펑션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위에 표현하고 아래 표현은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대로 쓸 수는 없고요. 자, 이것을 쓸 수 있게끔 하나를 전달받은 데이터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하나의 값을 만들어 줄게요. promise라는 하나의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promise처럼 보이지만 앞에 있는 promise는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예요. 헷갈린다 그러면 그냥 promi 뭐 이렇게 쓸게요. from 이렇게 놨겠다. 자, 이렇게 from이라고 하나 만들어 준 상태에서 그대로 여기다가 뭘 해주면 되냐? resolve라는 값으로 써서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네. 신호를 받았다 오케이 뭐 이런 뜻인 거죠. 실패했다 그럼 reject 라고 값을 던져주는 것 뿐입니다. 자, 이 얘를 실제로 쓰려면은 한 단계 함수를 더 거쳐서 쓰기는 써요. 그래서 자, 일단 잠깐 이렇게 해놓고 요거를 그대로 쓰지 않고 이렇게 쓸게요. 자, 일정 시간이 뭐 자료를 받거나 뭐 하거나 이런 상황들을 쓸 때 많이 프로미스 쓰기 때문에 set timeout을 적용을 해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set timeout을 쓰나요? 라고 한다면 외부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할 때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딜레이가 되잖아요. 받아오는 시간이 걸릴 테니까. 약간 그 정도의 시간 편차가 있다라는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써주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단순하게 리졸브만 일단 받아봤어요. 자, 여기다가 사용하려면 from 이라는 것을 그대로 쓰면 되겠죠. 자, from은 아무런 역할을 안 해요. 그냥 얘를 수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수행하고 나서 resolve라고 하는 이 성과가 수행된 성공한 데이터는 어디론가로 보내줍니다. 하지만 바로 확인할 수는 없죠. 어디론가 보내준 것은 어디서 확인하냐면 이 from이 끝난 뒤 then 이라는 곳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곳에 데이터를 결과를 전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인 결과물은 여기 이렇게 OK라고 약간 시간이 걸리죠? 0.3초 뒤에 OK라는 단어를 뽑아내 주게 됩니다. 저거 그냥 저렇게 하면 리졸브인데 리젝트는 할 수 없나요? 라고 한다면 리젝트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리젝트를 뽑아내면 거기에 따른 값이 나오겠죠. 하지만 이 리젝트라고 하는 아이에 대한 결과물은 then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실패했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데이터를 근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then은
문제없이 성공한 케이스만 받아들이는 것이고, 실패했을 때는 n이 아니라 캐치라고 하는 곳에서 처리를 합니다. 당연히 에러라는 메시지를 받아주는 거기 때문에 에러라는 데이터로 받으면 좋겠죠. 뭐 똑같이 데이터로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콘솔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에러 났습니다 라고 캐치에서는 알려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언제 den을 쓰고 언제 캐치를 써요 라고 한다면은, 일단 첫 번째 얘기를 드리자면, 이 promise라고 하는 i에서 승인이 나면 문제없이 통과를 시키면 resolve, 무조건 den으로 가는 거고요. 잘못됐어 라고 한다면 reject, 무조건 캐치로 갑니다. reject는 캐치로, resolve는 den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뭐 데이터들을 사용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여기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지금 간단하게 한다면은,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다른 예시를 한번 또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하나의 데이터를 던져 보겠습니다. 자, 그럼 뭐라고 보낼 거냐면,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나이를 확인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뭐 펑션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자, 이 아이를 받아들인 아이를 기준으로 내가 성인이냐 미성년자냐를 판단하고 싶은 거죠. 자, 성인이냐 미성년자를 판단하는 걸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if문을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age가 뭐 20살을 기준으로 크니 작니 라고 비교를 하면, 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크면은 성인입니다. 그럼 저는 성인입니다 라고 확인하고, 아니면 미성년자입니다 라고 반환을 하면 되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디에 무언가를 수행하고 싶은데, 성인이면 무엇을 하시고 미성년자면 무엇을 하는 어떤 조건을 반환을 해서 그 기능을 뭔가 만들어주고 싶은데 그냥 할 수는 없으니 이걸 수행하는, 자, 추가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함수를 호출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true냐 false냐 어떤 여러 가지 기능들을 쓸 수 있는데, 일단 이것만 가지고 한번 해보자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new promise로 resolve와 reject라는 값을 들어가게 만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들어간다라기보단 이 두 개의 값을 반환하게 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써줍니다. 이때 성인입니다는 승인이라는 개념으로 resolve로, 미성년자입니다라는 것은 reject라는 개념으로 던져주면, 여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return, 반환이 가능하겠죠. 그럼 우리는 fn ag 나이를 던져줄 수 있습니다. 30살이든 20살이든. 그럼 then 해서 콘솔 로그로, 당연히 성인이니까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요 값이겠죠. 그럼 미성년자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황이면 캐치라고 하는 걸로 값을 받아서 수행할 수 있게끔. 안 나오는데요? 나이를 바꿔주면 바뀌겠죠. if는 단순하게 어떤 형태를 확인하는 정도로 보는 거고, 그것을 실제로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을 수행하고 처리하는 것은 이곳 then 캐치 쪽에서 수행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관계없이 어쨌든 간에 동일한 어떠한 결과 작업을 해야 된다면 파이널리로 작업을 하게 만들어 줍니다. 뭐 예를 들면 콘솔 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미성년자든 또는 성인이든 관계없이 자, 성인이든 관계없이 수행을 하게 해라 라는 어떤 개념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자, 이것을 우리는 프로미스라고 하고요. 프로미스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앞에 있는 기능을 뭔가 수행을 할 때 이 시간이 약간의 딜레이, 시간이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뒤에 있는 then, catch, finally를 바로 수행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비동기식으로 수행이 돼서 앞에 있는 아이를 수행을 하고 난 뒤에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위에 있는 기능이 수행한 뒤에 그 다음에 처리할 수 있게끔 순차 진행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됩니다. 그 얘기인즉슨 여기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고 뭐하고 수행을 했다고 쳤을 때 얘를 set timeout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약간의 시간이 더 걸리는 어떤 수행 작업을 한다 라고 주면 이 아이들은 거기에 맞춰서 밑에 있는 아이들은 그 데이터에 맞춰서 수행이 된다라는 거죠. 네, 이게 가장 큰 핵심적인 차이죠. 그냥 이 폼을 쓰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한다면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는 시점으로 놓고 본다면 이야기가 다르겠죠.